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계엄 사태 수습책으로 공동 국정운영체제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패널 4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소영중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조기현 변호사, 강전애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어제 대국민 담화 내용과 이재명 대표 반응까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안정적으로 전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대통령이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하여 민생과 국정 차질 없이 챙길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 한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야 협의를 통한 국회 운영 등으로 합리와 조정이 뿌리내리기를 희망합니다. 여당은 명백한 내란의 공범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국무총리와 여당의 대표가 나눠서 같이 행사하겠다는 이런 회계망측한 공식 발표를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야말로 헌정지수를 파괴한 또 다른 쿠데타 아닙니까? 어제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했고요. 이재명 대표는 그 담화 내용에 대해서 해괴 망측한 주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시국이 때만 형식을 아직 정비를 못한 것 같은데 어쨌든 한동훈 대표와 그 한 총리가 공동 담화 발표는 좀 어색하긴 했어요. 원래 한 총리가 단독 담화 발표가 맞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어쨌든 이제 국정과 당 운영은 좀 다른 부분이고 다만 한동훈 대표가 저렇게 공동으로 담화 발표를 한 이유는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의 국정 운영 방향, 그러니까 안정화 방향을 이렇게 조속히 하겠다는 의미였고 국정과 관련돼서는 협조하겠다는 취지의 담화 내용이었던 것으로 선회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당정 협의회를 활성화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대표와 총리가 단독으로 만나는 횟수는 너무 많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야당이 저렇게 공격의 빌미를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정 당정 협의회를 좀 더 활성화하는 것이 모양새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2차 내란 행위다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것은 이제 그 정치적 용어를 쓰셨는데 사실은 법에 근거가 없다는 취지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법에 근거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총리는 대통령의 그러니까 사안별로 어느 정도 위임을 받아서 사안 처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고요. 정당에서는 그 총리 사안 처리에 협조하는 모양새는 얼마든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야당의 대통령의 어떤 의견을 물었을 때 야당의 의견을 취합하는 것 자체가 위헌은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폭넓게 생각한다면 내란 행위다라고 저 말씀은 사실은 이제 정치적인 멘트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현 상황에서 이제 전국 운영을 위해서는 결국은 야당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민주당이 총리에게 전권을 맡기라고 했다 이렇게 반박을 했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건?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국정 그 농단으로 인한 탄핵 당시는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본인의 모든 거취와 이런 부분을 국회에 일임한다 그랬어요. 국회, 여야.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 내란죄 범하는 아주 중대한 불법 계엄을 해놓고 나서 우리 당에 일임한다고 했어요. 지금 하는 거 보세요. 아니 국무총리가 국민의힘 당사에 와서 대국민 담화를 하는 게 맞습니까? 최소한 총리실에서 해야죠.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어떤 법적 근거로 저기에서 총리 옆에 서서 발표하죠? 없어요. 협의는 하되 나타나면 안 되죠. 총리가 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를 건의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결정은 아직도 페이퍼 프레지던트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게 법적 근간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오랫동안 검사 생활하면서 법을 주물러 놓고 본인 마음대로 법을 지금 어기고 있는 겁니다. 법적 근거 없이 본인이 대통령 놀이를 한다는 거, 행세를 한다는 거는 저 또한 뭔가 미심쩍은 불법적인 내란 행위라고 이재명 대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법적 질서에 따른 어떤 국가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국민들 눈속임 하는 거 아니에요. 마치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뭔가 국정을 할 수 있다. 안 됩니다. 그리고 책임 총리 법적 근거 없습니다. 선언적음이죠. 그래서 저는 좀 지금 한동훈 대표가 한참 착각하고 있는데 오늘부터라도 다시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 또 정쟁에
시비가 없어진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책임 총리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구현할 수는 있어요. 뭐냐면 대통령의 뜻에 거스르는 책임 총리는 어렵지만 저희가 부서제도라고 해서 모든 국법상 행위, 군사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들이 다 사인을 해야 돼요. 예. 이 사인을 거부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동 사인, 소위 말하면 이제 저희가 그 두 명이 공동 대표제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운영하게 되면 총리가 국정에 만약 협조를 안 하게 되면 대통령도 국정을 필 수 없는 형식상 그런 헌법적 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책임 총리 구현은 가능하다. 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형식적인 면도 헌법이나 법률에 비춰봤을 때 어색하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책임 총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조계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요, 총리와 여당이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건 명백한 위헌이라고 했습니다. 우 의장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국회의장으로서 경고합니다. 지금 당장 헌법에 없는 일체 행위를 중단하십시오.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고 현재의 불안정한 국가적 사태의 해결을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합니다. 강준호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대통령이 아직 직무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누군가 대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위헌이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법조인 시각에서 보시기 어떻습니까? 저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이 현실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대통령께서 우리 당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아직 대통령이 어떤 탄핵소추 의결이 되었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탄핵소추를 의결이 되었을 때는 그때부터 대통령이 정식으로 직무정지가 되고 그때부터는 총리가 직무 대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민의힘 쪽에서는 현실적인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권한은 그대로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어제 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먼저 담화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짚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위헌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어차피 특별법 같은 걸 해도 또 위헌 논란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어떠한 대통령의 직무대행 부분과 관련해서 규정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했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지적은 분명히 좀 받아들일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이런 주장도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권한 위임을 포괄적으로 동의했다. 이런 설명도 있는 것 같은데 조기현 변호사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그런 권한 위임의 헌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헌법 71조에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권리나 사고로 수행할 수 없을 때만 국무총리 또 정부조직법에 정한 국무위원 순서에 따라서 권한이 위임될 수 있을 뿐이지 정치적 선언에 의해서 위임이라는 건 그 자체가 위헌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헌법이 1조에서 국민 주권주의를 선언하고 그 이하에서 대통령, 국회, 감사원 등 헌법기관의 지위와 역할을 한 후에 법률로서 각 역할을 규정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행정절차법, 행정법에서 위임과 관련된 법적 근거가 다 마련돼야 됩니다. 이 법 체계에서 지금 어느 조항을 들여다보더라도 이런 방식의 권한이임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건 정치적으로 잘 챙기겠다 정도로 끝났어야 되는데 대통령의 담화 그리고 어제 한 총리와 이 한동훈 대표의 두 분의 기자회견의 내용들은 전혀 헌법에 기반하지 않은 걸로 만약 저 어제 기자회견의 근거에서 어떤 이 국정 운영에 관련 행위를 했다고 하면 그 자체가 위헌이고 무효이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 의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네, 위헌 논란이 계속해서 일고 있는데 우원식 의장은 여야 대표 회담 열자 그러면서 이제 현 상황 논의하자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현실성이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여야 대표가 만나서 논의하는 건 필요해요. 그런데 우원식 의장이 어제 기자들 질문에 어떻게 대답했냐면 탄핵 관련된 논의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탄핵 관련된 논의는 사실 여야 대표가 만나서 그것만을 주제로 논의하기는 어렵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원식 의장께서 국가 어른으로서 저런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선회하지만 국회의장으로서 저런 말씀하시는 건 적절치 않아요. 헌법재판소장도 아니고 어떤 헌법을 해석할 최종 권한이 있는 분도 아니고 그냥 이런 국가적 혼란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여야 회담을 하자 이렇게 중재, 플랫폼 역할 하시는 건 좋은데 어떤 안을 갖고 나서 그 안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죠. 그다음에 이게 그 여당과 야당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국회의장께서 저렇게 코멘트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말씀 내용이 옳다 하더라도 저런 식의
등장을 하시면 안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그 대통령이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대통령이 포괄적 위임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에 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내각을 통화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이라는 것은 이제 구체적이고 단선적인 명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안별로 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국무총리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저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주례효동은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것이 합법성 부여되는 것이고 그리고 당과 그 총리 간에는 당정회의를 이전처럼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대표와 국무총리가 별도로 어떤 기구를 만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저는 야당의 저런 공세에 빌미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전에 했던 대로 하고 대통령과 총리도 주례이동을 하고 다만 주례이동의 내용을 다 공개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는 야당의 공세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한동훈 대표께서 대통령 직무 배제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의 직무에서 손을 떼겠다고 했다. 그러니까 총리의 의견에 따르겠다고 하겠다. 또 헌법적 범위 내에서 이렇게 당을 정부를 운영하겠다라고 했다. 이런 식의 조금 헌법과 법률에 합치되는 그런 멘트를 하시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지금 이런 총리와 당의 공동 국정 운영 구상이 헌법에 부합하느냐를 놓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 이견들이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논란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동훈 대표가 어제 담화 내용을 발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더 이상 외교를 포함해서 국정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상민 장관 사퇴안도 수용을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어느 국민이 믿겠냐고요. 비상계엄을 하겠다고 했습니까?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 나와서 국민 앞에서 만에 하나 대통령하면 자기가 막아서겠다. 본인이 했어요, 주도해서. 그런 정부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따지고 보면 내란 행위를 했던 대통령을 지금 앉혀놓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말해도 믿겠어요. 그냥 국민의힘이 어떤 시대적인 이 판단을 가지고 이런 내란 행위를 저지른 대통령을 살려놨는지 모르겠으나 이분을 이 자리에 앉혀놓는 순간 대한민국은 그 어떤 국정의 통치행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국회의장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탄핵이란 말을 국회의장이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죠. 다만 탄핵의 내용이 다른 내용이 아니라 국가를 전복시키려 했던 국헌을 물러셨던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해서 이거는 빨리 정지를 시켜야만 국가가 정상화된다. 정상화 안 되니까 지금 한덕수 총리나 한동훈 대표가 무슨 국정을 하듯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지금 이상민 장관에 대한 인사권 행사하는 윤석열 대통령 이거는 또 국민을 속이는 거기 때문에 한시바피 직무를 정지하는 것 이걸 한동훈 대표가 말을 실천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의 여지가 커요. 그런데 내란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정치 용어로선 그걸 알아서 쓰시는 건데 법적으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국정 공백은 있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 공백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 행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무조건 대통령의 행위를 전부 다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야당 입장에서도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판단의 여지가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내란 행위에 대해서 좀 거북할 수 있겠으나 결국에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이 내란 행위가 뭡니까? 군을 동원해서 국회를 찬탈하려고 들어와서 그 수많은 장면들을 국민들이 봤는데 그러면 법의 판단을 해서 최종적으로 땅땅땅해야 그게 내란 행위라고 할 겁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내란을 사용하지 말아라 하는 거 옳지 않다. 저는 그건 동의하지 않습니다. 일단 국회의 기능을 상실케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아직 안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국회에 군이 들어간 건 정말 잘못된 거죠. 거기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다 져야 돼요. 그 관련자가 있으면 법적 책임을 다 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주권을 훼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관련자들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한 수사가 아직 결론이 안 난 상태에서 단정적으로 우리가 이 TV 등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검경이 이제 수사 속도를 내고 있으니까 수사 상황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윤 대통령이 이제 국정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해도 군 통수권 여전히 윤 대통령에게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대통령의 결재가 이루어져야지 국정이 운영이 되는 상황인 거예요. 법률적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저께 총리와 한동훈 대표의 국민에 대한 담화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좀 빠져 있었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이 상황에서 국정을 함께하게 되는지 위헌 논란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예.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우려하시는 거는 군의 통수권자는 대통령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왜냐하면 지금 또 북한이 러시아 전쟁에 참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군의 지금 통수권자가 이렇게 사실상의 어떠한 직무배제라고 하지만 법적인 직무배제가 아닌 상황에서 이 총리가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의 결재를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대통령이 직무에 배제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대해 결재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굉장히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저께 담화 있어서는 예. 한덕수 총리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윤석열 대통령이 관여하지 않는다 이런 정도의 발표만 있었고 국군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없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빨리 지금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이든 내일이든 간에 시간을 빠르게 해갖고는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특히 지금 북한의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국민들께서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여기에 대해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는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인데 한동훈 대표는 오늘 4선 이상 중진들 만나서 회동을 한다고 하고요. 지금 이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국민의힘 입장으로서는 질서 있는 퇴진을 얘기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는 게 최선일 것 같아요. 보시기 어떻습니까? 글쎄요, 먼저 좀 전에 안보 얘기를 예. 했기 때문에 예. 이 지금 안보 불안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의 권한을 즉각 중지시키는 방법 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예. 실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군에 대한 지휘권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 요인이 있다는 거고요. 그 외에 권한 위임을 통해서 군을 통제할 아무런 수단이 없기 때문에 탄핵 외에 아니면 또 직무를 정지시키는 자진 사퇴 외에 방법이 없다는 거고 오늘 국민의힘 중진 회의도 주말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과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전혀 비법적, 비헌법적 이 방식을 가지고 이 상황을 수습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그런 방법에 의한 수습이라는 건 법률적 근거, 헌법적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적어도 주말간 드러난 국민의 여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 밝혀지고 있는 이번 비상계엄 또 내란 의혹 그 관련된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돼서 정치적 선언에 그치고 있는 직무 배제나 직무 중지를 넘어서서 실질적으로 헌법적으로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한 논의를 중진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국민의힘이 그 결정을 하루속히 한다는 선언을 오늘 해줘야 잠시 후 9시부터 뭐 개장되는 증시라든가 여러 가지 예. 경제 상황이 더 큰 혼란으로 빠지지 않을 거라는 점을 저는 정치를 오래 하신 국민의힘 중진들이라면 충분히 고려하고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오늘 이제 국민의힘에서 여러 논의들이 이어질 것 같은데 당내에서도 이제 홍준표 시장, 한동훈 대표의 책임을 물으면서 사퇴를 촉구하고 있거든요. 어제 이런 페이스북에 글이 네. 올라왔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죠. 왜냐하면은 이번 뭐 계엄과 탄핵 사태 이전에도 당정 관계가 좋지 않았었던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다가 지금 이제 계엄에 있어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초반에 오히려 야당 대표들보다도 먼저 예.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들을 했었고 대통령의 신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탄핵에 찬성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탄핵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육선의 조경태 의원이 처음에 찬성한다고 했다가 또 나중에는 이제 번복하는 이런 예. 모습들을 보이면서 당내의 혼란이 굉장히 가중이 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극단적으로 그 본회의 표결에 있어서 아예 들어가지 않는 형태를 취한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동훈 대표가 아마 오늘 또 이제 중진들의 회의도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서도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안 같은 것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스스로 지금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추경호 원내대표도 뭐 사의를 표명을 하고 지금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에 김상은 의원 같은 경우에도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정책위 의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이 저는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예. 친한계로 그 분류되지 않았던 분이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의 지도부로 들어갔던 것인데 이분이 그 사의를 표명을 했다는 것은 한동훈 대표가 내부에서 지도부에 있어서도 리더십을 조금 상실한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네. 저희가 또 생각해 보면은
지금 엄중한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경호 원내대표 등 원내대표진도 다 사의를 표명했어요. 이런 상황이라서 책임 공방을 지금 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그건 나중 문제인 것이고 지금은 어쨌든 이걸 수습할 누군가 주체는 있어야 되는 거고 다만 그 주체가 수습함에 있어서는 그냥 단순히 참고하는 용의 어떤 사선위원들의 의견을 듣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 여러 의견들을 비중 있게 들어서 그것을 수습책에 반영시키는 역할은 누군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역할로서 당규법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 부분은 홍준표 시장이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생각. 지금 그렇다면 수습의 주체는 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지도부가 돼야 되는데 지도부가 수습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사실은 대통령한테 건의 내지 통보를 해야 되잖아요. 예. 건의를 해야 되는데 그때 건의 내용을 대통령이 만약 거부하는 내용의 건의가 들어가면 이것도 전국이 경랑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수습책을 마련할 때 원로들, 그다음에 다양한 당내 기구들, 당내 인사들 이 부분들을 비중 있게 그 반영해가지고 수습책에 반영을 해야지 지도부의 내용만 갖고 수습책을 마련하게 되면 그것 또한 나중에 당내 혼란으로 가기 때문에 그 수습책 마련 절차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경랑 속의 국민의힘 상황입니다. 야당에서는 강공을 예고를 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자동 폐기 이후에 야당은 될 때까지 탄핵안을 표결에 붙인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탄핵이 될 때까지, 특검이 통과될 때까지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매주 따박따박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윤석열의 탄핵 사유는 차고도 넘칩니다. 탄핵 소추안 표결이 열릴 때마다 참여하는 여당 의원은 늘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토요일마다 탄핵안을 표결에 붙이겠다 이런 얘기고요. 이 얘기는 해석을 해보면 야당이 국민의힘에 계속해서 판단할 시간을 주겠다 이런 의미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특검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뭐 내란 행위에 대해서 규정하지 예. 말라고 했으나 내란 행위에 준하는 일을 대통령이 했고 지금 국정은 마비 상태입니다. 대통령직을 지금 유지하고 있으나 그 어떤 외교 행위나 안보 행위나 군 통수권도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미지수입니다. 그러면 숨 마시고 있는 대통령이 과연 있는 게 국정에 도움이 되겠냐라는 차원에서는 네. 여야 어떤 이념을 떠나서 나라를 살리는 마음에 있어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저번 한 번은 어쩔 수 없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동요가 있을 것이다. 그때 김상욱 의원도 그랬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명확하게 국민 앞에 퇴진에 대한 계획을 밝히지 않는다면 본인들은 다음에는 찬성을 던질 수밖에 없다라고 했듯이 그런 의원들 국민의힘에 많이 있어요. 사실상 물리적으로도 4일에서 5일 정도면은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됩니다. 물론 일사부재에 되지 않게끔 여러 가지 안들을 좀 올려서 가는데 발의하고 보고하고 표결하는데 한 5일, 6일 정도면 되기 때문에 아마 오늘 14일 그게 또 안 된다면은 또 일주일이 넘어가겠으나 아마 최소한 14일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도요 이번에 또 꼼수를 쓰지 않는다면 자유투표 붙여진다면 이번에는 탄핵소추가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저는 그리 좀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찰 수사 상황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인데요. 검찰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영 기자, 검찰이 이제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 불러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조사 끝이 났나요? 네, 검찰이 3일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어제 저녁에 불러 조사했습니다. 조사는 오늘 새벽에 마쳤는데요. 검찰은 박 총장을 상대로 계엄포고령 발표 경위와 계엄군 투입 명령 여부 등을 캐묻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계엄포고령엔 정치활동 금지, 언론과 출판 통제, 의료인 복귀 명령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박 총장은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계엄 선포 사실을 대통령 담화를 보고 알았다고 밝혔고 계엄군 국회 투입도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총장은 내란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만큼 향후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해서는 오늘 재소환 조사를 한다고요?
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오늘 오전 재소환해 조사하고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어제 김 전 장관을 긴급 체포하고 체포 시한인 48시간 이내 고강도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김 전 장관을 상대로 계엄 선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와 계엄군 지휘부에 어떤 명령을 내렸는지 집중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오늘 밤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TV조선 최수영입니다. 국방부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국방부가 계엄 사태와 관련해 여인영 방첩사령관에 이어서 방첩사 장성 2명도 직무를 정지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방위사령부와 특전사, 방첩사 등 장성 5명이 직무 정지됐고 수사 대상에 오른 현역 군인만 10명가량이어서 안보 공백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자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상계엄 사태에서 국회 등의 병력과 요원을 파견한 방첩사령부. 국방부가 방첩사 1처장인 정성우 육군 준장과 수사단장인 김대우 해군 준장의 직무를 정지했습니다. 국방부는 직무정지 대상자들은 조사 여건 등을 고려해 수도권에 위치한 부대로 대기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앞서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포고문을 작성한 뒤 정치인 체포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장관, 방첩사령관 3명이 충원고잖아요. 이로써 직무정지된 현역 군인은 이진우 수방사령관과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사령관을 포함해 모두 5명입니다. 여기에 더해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 등 수사 대상에 오른 현역 군인만 10명가량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수도권 안전을 지키는 수도방위사령부와 대북작전 핵심인 특전사, 방첩사 소속이어서 안보 공백 우려가 제기됩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계속해서 비상계엄 수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번 국가적인 중대 사건에 대하여 어떠한 의혹도 남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국민 여러분께서는 믿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단 변호사님, 지금 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수사를 하는 걸 두고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고요. 그 두 번째로는 또 내란죄라는 게 검찰 수사 범위 밖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점들인 것 같아요. 일단은 국민들께서 검찰을 믿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특검법을 다시 발의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네. 이게 특검법이 됐을 때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현재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도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어쨌든 검찰에서는 내란죄뿐만 아니라 직권남용에 대해서도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함께 수사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재임 중에는 불소추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예외라는 것이 이미 명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본인이 이번에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마도 이것이 내란죄에 있어서의 수사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 인지한 상황에서 이야기를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조금 왈가왈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내란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통령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수사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검찰 특수본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내란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했다 직접 밝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강도도 높아질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이 되고 있어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까라고 보세요? 뭐 직접 조사의 의미는 통상적으로 이제 소환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걸 텐데요. 네. 수사 자체는 즉각 착수해야 됩니다. 지금 내란 관련된 이 주요 임무 종사자라고 하는 김용현, 여인영 방첩사령관 등 이번 내란과 관련된 해서 주요 범죄 혐의자들에 대해서 너무 늦었습니다. 강제 수사가 엊그저에 이루어졌고요. 그 사이에
휴대폰을 이미 제출받는 방식으로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증거인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됐고요. 김용현 장관 관련해서도 소위 깡통폰을 제출했습니다. 증거인멸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내란 관련해서는 어제 추미애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지난 3월부터 준비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된 문건까지 제시됐습니다. 그러면 이 수사가 언제부터 모의됐는지에 대한 수사까지 확대돼야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헌정 공백 상태를 더 이상 계속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한 측면에서는 탄핵 소추를 의결하는 방향으로 가고 수사는 수사대로 신속히 진행돼야 되고 당연히 내란을 좀 지휘한 것으로 돼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장 1차적입니다. 관련된 수사를 기다려서 소위 말하는 이 범죄 수사에서 주범은 맨 나중에 하는 수사 절차를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수사가 즉각 착수돼야 됩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이번 사태 핵심 피의자죠.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기찬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발부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발부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에 그 비상계엄에 따라서 움직인 사람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비상계엄 중에서 헌법에 위반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국회의 기능을 만약에 문제시하려고 그랬다면 그 부분은 헌법 위반되기 때문에 원래 공무원의 직무가 아닌 게 되죠. 그런데 그걸 강요했다 그러면 직권남용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권남용죄와 그다음에 그 직권남용죄의 그 공무수행의 내용에 따라서는 내란 혐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란이 예를 들어서 국회가 기능 상실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뭐 기소가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예비 음모 실행에 착수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비 음모 혐의는 아마도 받지 않을까. 그래서 김용현 전 장관의 경우에는 직권남용죄는 사실 있어 보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본인이 다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공무원의 직무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내용을 강요한 혐의에 대해서는 아마 발부가 될 가능성이 크고 거기에 더해서 발부 내용에 만약에 내란 예비 음모에 대해 소명된다라는 것이 있다 그러면 이제 사건은 좀 더 커지겠죠. 네, 알겠습니다. 강전혜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발부가 될 것으로 보시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장이 발부되는 것에 있어서는 범죄의 중대성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의 우려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게 되는데요. 범죄의 중대성에 있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이미 다 공감을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증거인멸의 우려 부분에 있어서 지금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을 새로 교체를 했다는 것이 지금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뭐 어차피 비화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결국에는 뭐 압수 같은 것이 돼서 수사가 되어야겠지만 본인이 개인적으로 쓰던 휴대폰이 실질적으로 가장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뀌었다라는 것이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을 때 증거인멸의 우려에 있어서는 아마 법원이 가장 크게 볼 것이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진 출두한 정황들이 영장 발부 상황에서 좀 참작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자진 출두를 할 때 이미 폰이 바뀐 상태로 출두를 했다는 것도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미 폰을 바꾸고 준비가 된 상황에서 출두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자진 출두를 한다는 것이 영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유리한 상황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폰이 바뀌었다라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부분이거든요. 그거를 중점적으로 보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 말씀 좀 드리면 이거는 검찰에서 수사에 손을 떼야 됩니다. 직권남용죄로 수사할 게 아니죠. 시작 전부터 잘못됐어요. 내란죄로 수사를 해서 내란죄 중에 직권남용죄를 추가로 혐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국수본에서 해야 됩니다. 검찰은 결국에는 이걸 직권남용으로 하다가 내란이 나오면 그걸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거 시작이 잘못됐어요. 영장이 해서 뭐 청구가 돼서 이 부분이 인용되면 뭐 할 겁니까? 내란죄로 시작되지는 수사 안 된다. 이거는 검찰의 수사를 손을 떼고 다시 국수본과 최소한 특검을 통해서 밝혀야 될 부분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런 검찰 수사에 대한 지적 있는 거 사실이고요. 그만큼 경찰, 검찰 합동으로 수사가 이루어질지 저희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근데 경찰과 검찰의 이제 수사 범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일단은 압수수색을 해서 뭐 휴대폰이나 이런 거는 경찰이 갖고 있고 사람은 검찰로 가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조기현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이거 어떻게 정리를 좀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서영주 대변인 말씀대로 그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경쟁적으로 수사에 나서는 것처럼 보이고
검찰이 강력한 의지를 밝히긴 했지만 실제 직권남용 외에 내란죄까지 수사 범위가 확대되는데 한계가 분명합니다. 예. 내란죄는 경찰의 수사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지금 국수본이 수사에 나섰고 강제 수사에 착수한 된 거기 때문에 국수본이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고 그 이후 특검에서 이 사건을 인계받아서 수사하는 것이 진상규명에 가장 적합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검찰이 이제 공수처까지 검찰과 경찰의 사건을 이첩해달라 요청한 상황이거든요. 공수처까지 나서서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윤기찬 변호사님은 이런 수사 교통정리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세요? 글쎄 이게 이제 교통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공수처에서 사건 이첩을 요청했는데 예. 사실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와 관련돼서도 검찰이나 경찰에서 범위 해석을 할 겁니다. 근데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는 내란죄는 안 들어있는데 똑같이 그 검찰이 하는 주장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이제 고위공무원을 수사하다가 거기서 내란죄를 인지하게 되고 그 해당 고위공무원의 내란죄에 대해서만 본인이 또 수사권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김용현 장관에 대해서 만약에 수사권이 있는 것이지 대통령에 대해서 또 수사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검찰이 아마 이걸 응하지 않고 당신네가 관할이 없다라고 해서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공수처의 경우에는 수사 인력이 별로 또 없어요. 그러니까 수사가 상당히 오래 가죠. 예. 그렇게 되면 특검이 시작될 무렵에는 고위공수처는 수사 성과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야당이 얘기하는 듯이 하루빨리 국정공백을 메꾸려고 그러면 대통령의 무고함을 빨리 털어주든가 아니면 대통령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빨리 기소하든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빨리 수사 속도가 빠른 수사 주체가 맡아서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은 검찰은 이번 내란 수사에서 결코 주체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수본이 수사하고 특검으로 가야 합니다. 이번 내란 수사에서 검찰은 결코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법적인 조사 권한도 없고 윤석열 내란을 은폐할 동기가 충만한 검찰의 수사 행위에 대해서는 심각하고 엄중하게 재차 경고합니다. 강제된 변호사님, 이번 수사에 대한 특검 필요성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민주당에서는 아마 특검 법안을 발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검찰과 경찰도 본인들이 지금 합계하지 않겠다라는 형태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경찰 같은 경우에는 내란죄에 있어서는 본인들에게 수사권이 있다라는 것을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는 상설특검이 아니라 아마 특검 법안을 발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법안으로 발의가 되었을 때 대통령이 현재로서는 실질적으로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2요구권을 행사를 할 수 있는가?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마치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사의를 이제 재가를 한 것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의사표명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제2요구권 행사를 했을 때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위헌적이다, 위법적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을 때 굉장히 혼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특검 법안을 발의하는 것보다는 여야 간의 당대표들이 만나서 협의를 하는 과정이 먼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아니면은 다른 방식으로는 이걸 풀기가 실질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추미애 민주당 의원 방첩사령부의 계엄 준비 문건을 입수했다고 밝혔죠. 목소리 직접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 직접 지시로 방첩사 비서실에서 작성해서 11월경 방첩사령관에게 보고하고 결심받은 문건으로서 구체적인 계획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 문건에서는 계엄 상황에서 발표한 포교령 초안이 사전에 작성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네, 추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해당 문건이 이미 지난달에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지시로 작성이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인영 사령관 측은 해당 문건 보고받은 기억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조기현 변호사님? 믿을 수 없죠. 민주당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해왔던 것은 그만큼 신뢰할 만한 제보와 정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3월 달에 충암파 한남동 회동 때부터 감지됐던 내용들이고요. 8월 달에 그래서 국회에서 민주당이 문제 제기를 했던 겁니다. 그것이 11월에 이르러서 개헌 문건이 작성된 거고 12월 3일에 실행이 된 겁니다. 이렇게 착착 준비가 돼 왔고 그 중심에 여인영 사령관이 있었다는 것은 이미 사실은 12월 3일 이전에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있었던 건데요. 지금
이 비상계엄 예. 사태 이후에 계속적으로 민주당에 여러 가지 구체적 제보, 이 관련된 증거들이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 일부 부인하는 방식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연희영 사령관도 지금 당장 이 부인하는 것이 본인의 어떤 이후의 사법적 절차를 조금이라도 회피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대통령을 보호할 목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빨리 수사에 응하고 관련된 진실을 밝히는 것만이 그나마 이 책임을 조금이라도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에서 긴급 의총까지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국민의힘에서 또 어떤 방안들을 내놓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